네, 이번 겨울 메이저리그는 국내 야구 팬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코리안 메이저리거의 그 맏형인 유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4년 계약을 마무리하고 FA를 맞는 스토브 리그입니다. 이와 함께 키움 히어로즈에서 7시즌을 뛴 외야수 이정우 선수가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도전하죠. 이번 시간에는 미국 현지 특파원으로 있는 NK스포츠 김재호 기자와 전화 연결을 해서 최근에 애리조나 스카스데일에 있었던 단장회의 뒷이야기와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 초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K스포츠의 김재호 기자라고 하고요. 2013년부터 메이저리그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야, 10년 차. 이현진 선수가 LA 다저스 입단했을 때.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한국의 유일한 특파원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네, 김조 기자, 지금 메이저리그는 월드시리즈 종료 후에 FA 선수들이 발표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스토브 리그가 오픈됐죠.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 애리조나주 스카스데일에서 단장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장 미팅이란 무엇이고 보통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단장 미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각 구단 단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인데요. 사실은 언론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단장 미팅이라는 자리가 그 스토브 리그 시작을 알리는 자리거든요. 각 팀의 어떤 그 프런트 고위 인사들도 거의 다 모이고 이제 뭐 에이전트들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얘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스토브 리그의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단장 미팅이 취소되었다고 그러는데 일부 스텝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은 저도 현장에 있었던 저도 잘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뭐 행사 자체가 취소됐다기보다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부 일정이 좀 축소되거나 아니면 회의 같은 게 원격으로 대체되거나 좀 뭐 이랬다고는 하는데 일단 그 취재진들에게 공개된 일정은 정상적으로 소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는 뭐 아메리칸 리그 구단들 단장, 뭐 다음 날은 뭐 내셔널리그 구단들 단장들이 이렇게 그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그 단장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들으러 온 거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죠. 문제가 생긴지는. 그 지금 스토브 리그의 가장 이제 중요한 행사가 단장회의랑 그다음 윈터 미팅이죠. 단장 미팅에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해서 윈터 미팅에서 이제 절정을 달하는 거죠. 이번 FA 시장은 타자보다는 투수 쪽, 특히 이제 선발 투수 포지션의 풀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현재 포스팅 신청 예정인 일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비롯해서 블레이크 스넬, 앨런 노라, 그다음에 소니 그레이, 조던 몽고메리 등의 FA 선발 투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갔었죠. 이제 스카프라스가 단장회의에서 최소 7팀이 2명 이상의 선발 투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선발 투수에 대한 초반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 편입니까? 일단 그 보라스는 선수 에이전트고 선수들이 계약을 해야 좀 이득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좀 과장돼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발 FA 시장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단장들이 공개적으로 선발 영입을 원한다라고 말한 팀들이 벌써 막 여러 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들이 많이 풀렸잖아요. 유현진 선수가 보면 이제 계약을 좀 따낼 것 같습니까? 이제 막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때라 아직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나오는 얘기들이나 기사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조건에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좀 들거든요. 그럼 에이전트인 스카프러스가 뭐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도 좀 있습니까? 아주 강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류현진 선수 케이스는 좀 특이하지 않느냐. 이 선수는 원하면 한국에 갈 수도 있다. 당신은 이 경우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었고 보라스는 코리안 리유니언은 없을 예정이다라고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 구단 들어라. 저는 약간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이글스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라스 코퍼레이션에서도 그 내용들을 다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스카프라스가 당연히 알고 있겠죠. 사실 그 복귀 전 때 그 한화 단장님이 왔거든요, 경기장에. 그때가 이제 8월 초였고 제가 듣기로는 7월 말쯤에 그 KBO 단장들이 뉴욕 뭐 연수를 갈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 갔다가 이제 가신 김에 그 토론토를 찾은 거라고 하는데 사실 뉴욕이나 토론토나 한국에서 어차피 다 멀긴 마찬가지인데 온 김에 들를 거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가족들하고 같이 계시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인터뷰하려고 내려갔는데 좀 간보러 온 모양이구나라고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직접 왜 소녀단장이랑 이야기는 안 나누셨어요? 피하시더라고요, 단장님이. 하여튼 그 하나이글스에 대한 이 스카프라스가 선전포고 같은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거는 좀 저의 약간 해석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단어가. 보라스가 특히 더 유명한
에이전트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언변술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힙합 가수를 했어도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됐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럼 대한민국의 쇼미더머니 한번 나오시면 아니 그럼 단장 회의 중에 유현진 선수한테 좀 관심이 있는 구단이 좀 있을까요? 단장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는 특정 선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류현진 선수 정도의 나이와 커리어가 된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쫓거든요. 하나는 돈을 쫓고 또 하나는 반지를 쫓는데 제 생각에 류현진 선수는 벌만큼 벌었지 않나. 그 정도 선발이 됐을 때 사실 어떤 길을 택할 수 있냐면 경쟁하는 팀은 아니더라도 좀 이닝 소화가 필요한 팀에 가서 그런 선발 역할을 하는 잡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경쟁하는 팀에 가서 뛰는 방법도 있는데 제 생각에 류현진 선수는 약간 후자를 택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경쟁하는 팀에서 뛰었거든요. 다저스도 네. 그랬고 토론토도 그랬고. 김재우 기자, 그러면 유현진 선수가 토론토와 재계약을 할 확률을 어느 정도 보세요?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아, 네. 지금 토론토는 야수 쪽에 많이, 특히 외야수 쪽에 많이 시중을 하고 있죠. 토론토 단장 말로는 우리는 뭐 선발 보강 필요하면 하겠다인데 사실 지금 더 필요한 거는 그쪽은 야수 보강이고요. 토론토가 만약에 선발을 보강을 하겠다 그러면은 1, 2선발을 맡을 만한 그런 정상급 선발을 노리려고 하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토가 지금 선발 4명은 다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은 한 자리가 문제인데 이제 그 토론토 단장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얘네가 선발이 필요가 없구나라는 느낀 게 뭐였냐면 알렉 매노아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 단장이 굉장히 매노아에 대해 그 확신에 찬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우린 얘 사람 만들어서 다시 쓰겠다 이 뜻이거든요. 너무 재밌게 표현을 잘 해주시네요. 이번에는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단장 미팅 기간 중에 이정우 선수에 대한 관심도는 좀 어땠어요? 일단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기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볼 때마다 계속 그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즌부터. 야, 이정우 오면은 너 여기 오는 거야? 자리 해놓으라고 할게. 막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정우 선수는 아직 포스팅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빈도는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보라스 에이전트 인터뷰할 때도 이정우에 대한 질문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도 제가 했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명언을 남기신 거고요. MLB에 K-팝을 가져다 줄 사람이다. 네. 뭐 방탄소년단이야 이정우? 방탄소년단 정도의 외모는 아닌가요? 그렇죠. 뭐 잘하면은 방탄 저리 가라급의 인기 아니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마이클 콤포르토라는 외야수가 그 옵트아웃 조항이 있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팀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외야수에 자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이디 사장한테 외야에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외야수 그래도 데려오시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데려온다고. 콤포르토나 미치앤이거 지명타자로 돌리면 된다. 외야에 자리 남는다. 아주 사실 그 단장들이 우리는 누구 선수를 데려오겠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약간 좀 그 말에서 묻어나오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그분의 메시지는 외야 보강에 대한 강한 의지가 좀 엿보였거든요. 김재우 기자, 특히 중견수. 중견수는 특히나 더 그렇죠. 그렇지. 아무래도. 네. 김재우 기자, 지금 외야수 보강이, 좌타자 외야수 보강이 필요한 뉴욕 양키스도 이제 영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양키스도 이제 뭐 좌타 외야수를 이제 좀 노리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 약간 좀 사견인데 사실 양키스가 되게 쉬운 팀은 아니거든요. 팬들의 또 관심. 예를 들어 올해 이제 앤소니 볼피라고 유격수 데뷔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좀 타격이 잘 안 되니까 온갖 비난에 시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언론의 어떤 관심도 그렇고 이게 좀 부담이 상당한 팀입니다, 양키스. 그리고 제 생각은 이정우 선수한테 양키스는 처음 시도하는 팀치고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닌가. 네. 근데 워낙 거기도 팬덤이 두터운 팀이고 동부지구이다 보니까 맞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계약금 규모일 것 같아요, 김주 기자. 그렇지 않나요? 결국은 돈입니다. 네, 결국은 돈이에요. 뉴욕 양키즈는 너무 세 보여 뭔가 안내가. 결국은 시장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계약 규모에 대해서도 뭐 김하성 선수가 맺었던 4년에 2,800만 달러를 또 넘어가지고 뭐 총액이 뭐 5천, 6천만 달러 얘기도 많이 나오고 5년에 있는데 5천. 김하성 선수의 좋은 활약이 지금 이정호 선수의 계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런 누군가가 와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게 딱 기준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김하성 선수도 그 전에 강정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조건에 메이저리그로 올 수 있었던 거고, 김하성 선수의 활약으로 이정호 선수도 또 좋은 대접을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메이저리그 기자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KBO 리그에 10개 팀이 있는데 유독 한 팀에서만 계속 메이저리그가 나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강정호, 박병호부터 시작해서 지금 김하성, 그다음에 이정우까지. 그렇지 않나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은 없었을까요, 그동안? 사실은 저도 참 궁금한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일본도 보내주는 팀을 계속 보내주고 이제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포스팅으로 온 선수가 한 명도 없거든요. 보통 이제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배경 설명은 해줍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 다른 팀들과 달리 모기업이 없는 팀이고 이 팀은 어떻게든 돈 벌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 거다. 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우 선수의 계약의 마무리는 어느 정도 시점으로 예상하세요? 그게 사실 저도 참 궁금한데 왜냐면 평가가 사실은 좋은 평가만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안 좋은 평가라면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올해 보여준 모습들이죠. 일단 부상도 부상이지만 시즌 초반에 빠른 공 대처한다고 스윙 변화를 줬다가 좀 결과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단들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저는 변수가 있을 거다. 근데 그럼에도 일단 이것도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무리 그래도 김하성 선수보다 많이 받을 거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하성 선수에 대해서도 좀 그 단장회의가 있었으니까 샌디에고 단장도 사장도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김하성 선수의 그 연장 계약 가능성의 이야기가 대두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샌디에고가 지금 그렇게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지금 이제 다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제이크 크로너스한테 너무 몰아줬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제 뭐 그 크로네로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 연장 1년 만에 지금 막 트레이드 루머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예. 그럼 올 시즌에 KBO 리그에서 활약한 에릭 패디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에 대한 관심도 하고 아마 메이저리그의 유턴이 가능할지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패디 선수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는 얘기하는 팀들마다 다 패디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 뭐 일단 메이저리그는 지금 선발 시장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요. 이 패디 선수 같은 케이스도 성공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메릴 켈리도 있고, 네, 플렉센도 있었고, 그러니까 KBO 무대를 발판으로 이렇게 좀 꾸준히 실력을 쌓으면서 성장하고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패디 선수에 대한 관심도 당연한 게 아닐까. 김재우 기자, 이건 뭐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해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한국에 이제 기사가 소개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출처의 어떤 그 신뢰도?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기자 트윗에서 뭐 놔두는 이야기가 마치 이렇게 매체의 기사처럼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사들을 볼 때 어떤 점을 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나요? 일단 그 여기 시스템은 기자들이 먼저 이렇게 속보 같은 거는 트위터로 빠르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심화된 기사를 쓰는 방식인데 주로 이제 기사 같은 거를 접하실 때는 일단 저는 출처를 확인해 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출처가 뭐 공식 발표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얘네가 소식통을 소스를 이용해서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기사가 뇌절해서 쓴 건지 이런 거를 좀 차분하게 좀 뜯어보시면은 조금 더 정확한 소식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올 시즌은 뭐 겨울부터 아마 내년 봄 전까지 아마 김재우 기자도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왜냐면 에릭 패디 선수도 있고 유현진 뭐 FA 계약도 있고 이정우 선수의 포스팅 결과도 궁금하기 때문에 한국에 못 오시겠네요? 아닙니다. 한국행 비행기표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김재우 기자 앞으로 종종 좀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전화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얼마든지 저는 환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NC 다이노스 에릭 패디 선수가 지난 8일 미국 애리조나로 출국을 했습니다. 패디 선수를 출국 전날 마산 패디 선수의 집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